노동단체가 의정부시의 청소 용역 비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구매하지도 않은 청소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책정하는 등 청소 용역 업체에 약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망월사역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는 망월사역 주변 상권을 원도봉산 유원지 등과 연계해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의원들이 위원회를 옮기는 사보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의결 취소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른바 집살 결심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입 의사를 견인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노동단체가 의정부시에 청소 용역 비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구매하지도 않은 청소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등 청소 용역 업체에 약 7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의정부시는 원가 산출 시기와 실제 차량 출고 시기의 차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노동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의정부시의 2023년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 산출을 위한 용역 보고서 중 감가상각비 산출표입니다. 청소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지원 비용을 책정한 건데 구입 예정인 차량도 적용돼 있습니다. 구입 예정 차량은 모두 3대, 감가상각비는 약 4,100만 원입니다. 환경부 규정을 살펴보면 구입일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근거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감가상각비 지원 연한을 넘긴 차량 세대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구매한 차량인데 어떤 차량은 감가상각비를 적용하고 어떤 차량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가 환경부 고시를 위반한 감가상각비 산정으로 청소 용역업체에게 약 7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등록도 되지 않아 차량 번호도 없는 유령차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했다. 청소 대행업체의 원가 산정 기간, 의정부시 공무원의 검은 유착을 의심한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원가 산출 시기와 실제 차량 출고 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2022년 10월에 적정하게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민주노총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단 지원 연한을 넘긴 차량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를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 고시와 법인세법이 상의해 고문 변호사 자문 후 그에 따라 변경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정부시의 해명에도 의정부시와 민주노총 간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시가 낙후된 망월사역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의정부시는 김대훈 부시장 주재로 망월사역 주변 지역 발전 전략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경제와 교통, 문화 등 의정부시 관련 부서가 참여했는데요. 망월사역 신역사가 지난 7월에 개통됐지만 주변의 상권은 노후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킹그룹은 이날 회의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과 망월사역 인근 관광자원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망월사역 주변 상권은 신한대학교와 원도봉산 유원지, 중랑천, 백영수 미술관 등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의원들이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이동하는 사보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의결 취소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고준호, 김성수, 지미연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지난 21일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결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안건에는 교섭단체 국민의힘 새 대표단이 꾸려져 현 대표단과 전 대표단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사보임 대상 의원 7명은 상임위원 임기가 조례상 2년으로 보장됐는데 이를 어기고 사보임 절차가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민호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임기를 무시하고 조치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처사라며 대표 의원이 마음대로 상임위원회를 바꾼다면 조례에 적시된 위원의 임기가 무슨 소용이냐면서 사임 절차가 먼저 진행됐어야 하지만 그런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기일은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집을 살 결심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 의사를 끌어올린 이유는 무엇이고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직방 함영진입니다. 예,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말 같은 설문조사 대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 5월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8.7%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60.2%에 비해 8.5%포인트나 상승한 결과인데요. 지역별 매입 의사를 살펴봤을 때 경기도의 경우 65.4%가 매입 의사가 있음을 표시했습니다. 이 또한 지난해 말 같은 조사 결과와 비교해 높아진 수치입니다. 올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 이유가 가장 많았고요. 거주 지역 이동, 면적 확대 혹은 면적을 축소 이동하는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월세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한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연초 1.3 대책 등 규제 지역 해제와 공시가격의 하락,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같이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어졌었고요.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도 숨을 고르는 양상이라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로 바닥을 다지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 3년 수준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급증까지는 아니겠지만 저가 매물이나 가격 회복을 기대하는 것 위주로 작년 말보다는 거래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도 좀 심리가 중요한 만큼 여론의 변화가 또 어떻게 시장을 움직일지가 주목되는데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경기도는 주택 가격이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과천, 성남, 용인, 화성, 광명 일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 하락이 멈추고 매매가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된 상황이긴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거나 대기 수요가 부족한 지역은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양극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자 부담, 경기도나 우려, 또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떨어져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 또 미분양 적체에 대한 영향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도 대기 수요가 잔존한 지역 위주로 제한적인 시장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천군의회 의장 심상금입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제9대 연천군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천군 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 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연천군 의회가 대외기관으로서 어떠한 역할로 국민께 다가가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엄중한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도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됐는데요.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센터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신뢰를 바탕으로 진화하는 거버넌스, 시민 스스로 47만의 문화실험, 경기 북부 문화관문도시 재도약이라는 3개의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6개 분야 20여 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와 문화도시 공유주간 박람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포천시의 핵심 사업인 세종 포천 고속도로 선단 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오는 8월에 시작됩니다. 포천시 선단동 일원의 도로 1.6km를 확포장하는 공사인데요. 사업비는 210억 원이며 완공 예정 시기는 2024년입니다. 경기도는 설계 과정에서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 등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은 양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추진되는데요. 사업 계획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입니다. 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시군 의견을 검토한 뒤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8월 초에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